인천에다가 도살장을 만들어요. 우리는 소변이 뭐 이거 갖다가 푹푹 과서 육수를 낼 수가 있다. 직원이 냉면면을 뽑다가 실수로 뽑아내는 기계 구멍을 잘못 써서 면발이 굵은 것이 뽑아져 나왔다고 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사는 26살 정수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61호 운율탈춤을 제작을 했습니다. 운율탈춤을 보면은 그 당시 서민들이 쉽게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이 탈춤이 대신하고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고, 사실은 2021년에도 무형문화재를 다루면서 이 아카이브 학교를 접했었는데 22년도에는 인천의 향토 음식을 접한다고 해서 제가 사실은 인천 시민이긴 하지만 인천에 산 지 얼마 안 돼서 이번을 통해서 인천을 더 많이 알아가는 계기가 되겠구나 싶어서 그 사업에 참여하게 됐고 작품도 만들게 됐습니다. 쫄면하고 해장국 같은 경우는 이게 생각보다 인천에서 시작된 음식이다라는 게 많이 유명하지 않아서 이제 이 시민분들에게 쫄면과 해장국 모두 인천에서 시작된 음식이다라는 거에 초점을 두어서 제작한 작품입니다. 인천 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어떤 거였어요? 기존에는 원래 짜장면을 떠올렸고요. 그거 말고는 크게 생각한 게 없었는데 이제 저도 작품을 만들면서 쫄면이 이제 인천에서 시작됐다라는 거를 처음 알게 되었고, 주변에도 물어보니까 많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시민 인터뷰를 넣어서 인트로를 시작하면은 조금 재밌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음식 같은 경우는 그냥 맛있게 먹고 즐기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정작 이 음식의 전통이라는 것은 많이들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역시 그랬고, 언젠간 음식은 계속 바뀌면서 그 맨 처음에 그 상태가 저는 잊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처럼 저희가 잊지 않고 이게 어떻게 시작됐고 원래는 어땠는지, 왜 지금의 모습으로 변했는지 이런 과정을 기억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쫄면은 남녀노소 즐기는 음식이다. 출출할 때 식사 대용으로도 충분한 음식이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쫄면은 과연 어떻게 탄생하게 됐을까? 인천 하면은 떠오르는 음식이 있어요? 인천이? 짜장면? 짜장면. 새우? 새우. 어느 지역에서 유래됐을 것 같아요, 쫄면이? 전주? 전주. 왜 그렇게 생각해요? 소스가 일단은 약간 비빔 소스잖아요? 그래서 약간 전주 느낌이 있어요. 전주나 경주? 순댓국. 네. 혹시 남자분은? 조개구이. 조개구이요? 쫄면은 어느 나라 음식인지 아시나요? 한국 음식 아닌가요? 어느 지역 음식일까요?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왜요? 쫄면은 70년대 초 인천에서 탄생하여 전국적으로 퍼진 국민 분식이다. 그러면 쫄면 면발이 어떻게 인천에서 만들어졌을까? 쫄면 면발이 탄생한 곳을 찾아가 보자. 여기가 당시의 방법으로 쫄면을 만드는 재면소이다. 바로 1970년대 초 최초로 쫄면을 뽑아냈다고 말해지는 광신제면이다. 쫄면은 다른 면 종류에 비해 고무줄처럼 굵고 탄성이 강하다. 이런 쫄면이 어떻게 나왔을까?
방신제면의 직원이 냉면면을 뽑다가 실수로 뽑아내는 기계구멍을 잘못 써서 면발이 굵은 것이 뽑아져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쫄면의 탄성을 설명할 수 없다. 점성은 녹말이나 식용소다의 많음에 따라 생기는 것이지 들 구멍의 크기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실수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방신제면 운영주가 탄력 있는 면을 연구하다가 탄생한 것이 최초의 쫄면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러한 쫄면의 매력은 과연 무엇일까? 혀가 느끼는 그 맛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파가 됐을 거예요. 맵고 질기면서 새콤달콤하다. 그 새콤달콤한 맛은 남자들보다 또 특히 여성분들이 좋아하는데, 남자들은 술을 먹고 좀 텁텁할 때 먹으니까 이 씹는 식감도 좋지만은 좀 시원하다 그럴까? 뭐 좀 속이 뚫리는 듯한. 잘게 썰은 양배추, 오이, 당근, 콩나물, 삶은 계란,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콤달콤한 양념장까지 더해주면 된다. 그 당시는 아주 쫄면이, 특히 그 젊은 여성들 쫄면 먹으러 가자, 쫄면 먹으러 가자, 쫄면 먹어요. 그 상당히 인기가 있었어요. 2000년대 시작될 때 내가 이제 호남 지방에 한 1년여 가서 살았는데, 거기도 이 인천 만두와 쫄면이, 이게 이제 전국 음식이 됐구나. 그렇다면 환상의 조합을 이루는 쫄면의 조리법은 과연 어떻게 인천에서 개발이 되었을까? 쫄면은 사실 처음에는 고무줄 국수라고 부를 정도로 질겨서 반응이 좋지 않았다. 이것을 자극성 있는 매운 양념에 비벼내놓게 되는데, 이런 쫄면을 최초로 흥행시킨 곳은 신포동 신포시장의 한 만두 가게다. 쫄면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학교 앞 분식집에서 싼 가격으로 판매되었다. 이후 많은 분식집에서 쫄면을 팔기 시작했고, 떡볶이와 함께 대표 분식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인천 중구 원도심이라고 하는 중구 신포동 시장 쪽에 이런 류의 국수를 과거부터 팔던 집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여튼 8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는 상당한 대중이 약간 특이한 음식을 먹어보자. 이게 맛있다더라. 특이한 맛을 가졌다더라.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그래, 군중심이라고 그럴까? 남이 했으니까 우리도 먹어보자. 그래서 조금 더 발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많은 면 요리가 유래를 정확히 알 수 없거나 원조 논란이 있는 것에 비해 쫄면은 개발 시기와 지역이 명확한 음식이라는 점이 특징 중 하나이다. 80년대만 들어도 상당히 이제 우리 국민소득도 높아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짜장면이든 무슨 해장국이든 설렁탕이든 추탕이든 이런 음식들이 순전한 요기를 위해서 영양 보충도 되지만 그 시장길을 메우는 요기를 위한 음식이었지, 기호성이라는 느낌은 좀 적었어요. 음식을 가지고 감히 음식을 기호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이건 목숨에 상관되는 거예요. 근데 80년대를 들어가면서는 약간 먹는데 우리 경제가 좀 나아지고 생활이 조금 안정되니까 중산층 이상들은 이제 좀 맛있는 거, 좀 특이한 음식, 이런 좋은 음식을 먹으려는 약간 기호성 쪽으로 의식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값을 한 끼 요기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한 끼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맛있는 그걸 한번 먹어보자. 특이한 그걸 먹어보자. 그래서 쫄면이 더 인기를 유지하지 않았나. 우리 역사를 보면은 정확한 음식 역사는 그렇게 제대로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상당히 음식이 바뀌어가요. 그러니까 음식조차도 탄생했다가 어느 시기에 가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쫄면도 그런 운명을 맞지 않으리라 하고 단언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인천으로서는 그런 역사성이 있는 거죠. 다른 지역에서는 혹시 몰라도 우리 인천에서는 좀 장려하고, 시민들이 어떤 자부심도 갖고
쫄면 개발이 돼야 돼. 그 맛 그대로 그냥 그렇게만 있으면 지금 굉장히 젊은 층들 세련되고 고급화된 입맛으로는 배척하게 된다고. 어쩌다 한번 먹어볼까? 먹고는 에이 그럼 뭐 파스타 먹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버금가도록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돼. 그게 역사적으로 이 음식이 갖는 의미고 우리 인천에서 또 해야 할 일이고 저는 쫄면 같은 거 같은 이런 음식들이 탄생을 했다가 사멸하는 그런 과정이 모든 음식이 다 그렇게 그런 과정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런 그 끝이 오기 전까지는 개발해보고 응? 개혁해보고 변화시켜보는 그런 노력이 그게 역사성 음식 역사에 대한 인천시가 인천 시민이 할 일이 아니냐. 네. 질긴 면발에 매운 양념, 그리고 콩나물, 채 썬 양배추, 오이, 삶은 달걀이 주내 용물인 쫄면은 2002년 일본 신주쿠 백화점에서 개최된 한국문화 페스티벌에서 인천의 대표 식품으로 전시되면서 국제적으로도 조명을 받기도 했다. 인천이 내놓은 우리나라 최초의 외식, 해장국. 1883년 인천이 개항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 사람들은 인천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처음 인천에서 소뼈를 이용한 해장국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인천에 이렇게 성행할 수 있었던 요인 하나는 그 소고기의 풍부. 그러니까 인천만 유일하게 고기가 풍부했던 시절이 있어요. 77년 전통 인천 해장국. 1945년에 개업해 3대째 전통 인천 해장국을 이어오고 있는 해장국집입니다. 소고기에 배추 우거지를 끓인 해장국은 역시 뜨끈한 국물 맛이 일품인데요. 양평 같은 데는 양평해장국, 서울은 선짓국, 충청도는 콩나물 해장국, 전라도 가면 돼지국밥, 경상도 쪽이요.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인천은 소뼈 해장국이 이제 처음에 시작이 된 거예요. 해장국이라는 음식으로는. 저희 집은 제가 3대째 손자고요. 77년 됐고 45년대 우리 할머니 할아버님께서 이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그 상 하나 놓고 옆집에서 숟가락과 젓가락 빌려다가 처음에 시작한 건 해장국이 아니에요. 네, 장국밥이라고 해가지고 국밥을 시작하셨고요. 나중에 이제 6.25가 일어나고 미군 부대 이런 데서 고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걸 받아서 처음에 이제 만들기 시작했죠. 저희 해장국은 특별한 양념이 많이 들어가거나 하는 게 아니라 고기의 양으로 해가지고선 진하게 국물을 내리는 그런 해장국이고 담백하죠. 맛이 자극적인 고춧가루 같은 게 안 들어가고 얼갈이 배추하고 마구리뼈를 이용해가지고 국물을 총 만들어내는 시간 다 하면 18시간 정도가 걸려요. 소를 보면은 소 갈비의 제일 좋은 부위는 생갈비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부위가 양념갈비, 그 다음에 나갈 수 있는 부위가 갈비탕. 그러고 나서 그 양쪽 끝에 등뼈 쪽과 물렁뼈 쪽이 있어요. 그걸 마구리라고 하는데 그 마구리뼈로 국물을 내는 거고. 그래서 이제 국물이 맑게 나오죠. 설렁탕 국물 같은 식의 뼈 국물이 나오는 거예요. 소 부산물이 풍부했던 인천.
해장국은 오늘날 전국에 널리 퍼져 있는 음식입니다. 인천의 대표적인 향토 음식이라고 말한다면 의아하게 생각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해장국이 어떻게 인천 향토 음식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인천이 개항이 되고는 외항선들이 들어온단 말이지, 무역선들이.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스테이크 먹잖아요, 고기. 주로 소고기. 근데 스테이크용 고기를 인천항에 들어오면 조달해야 되니까 인천에다가 도살장을 만들어요. 지금의 중구청짜리. 인천 지역 언론인이었던 고 고일 선생의 책 인천석금과 고 신태범 박사의 저서 먹는 재미 사는 재미를 보면 해장국의 내용물로 쇠뼈다귀와 선지 같은 것이 재료로 들어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국에서 상시 쇠뼈와 선지를 넣은 풍성한 해장국을 끓여 대중음식으로 공급할 수 있었던 여건을 가진 지역은 그 무렵 인천 외에는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 모양 무슨 뭐 꼬리곰탕을 먹어, 족탕을 먹어, 안 먹어, 도가니탕이라고. 그 사람들은 오로지 살고기. 동물 사료나 폐기 처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뼈니 뭐 이거 갖다가 푹푹 과서 육수를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 신 박사님의 또 다른 저서 개항 후 인천 풍경을 보면 우리나라 중심 개항장인 인천항에는 입항하는 구민과 선박 급식을 위해 일찍이 도살장이 생겼고 그들이 선호하는 스테이크용 소고기 외에 남겨진 쇠뼈, 선지 같은 부산물이 풍부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마른 고소가 우리나라 농사에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해 봤을 때 다른 지역에서는 도살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인천처럼 해장국 재료의 공급이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냉동 탑철한 게 있었으면은 인천이 아니라 서울로 갔겠죠. 그러니까는 그냥 인천에서 다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 소뼈 해장국집이 많았어요. 풍부한 해장국 수요자. 개항장 인천에는 전국에서 모여든 수많은 항만 관련 노동자 등 충분한 외식 인구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해장국의 수요자 측면에서도 인천은 적합한 여건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개항하고 인천항이 항구 중에 아주 주요 거점 항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구에 뭐 기계 설비도 없고 하니까 전부 인력으로 화물을 운반하고 해야 되는 이런 노동력이 좀 필요했어요. 얼마든지 가서 노동력을 팔 수 있다. 그 당시는 당일치기로 현찰을 준다고. 그러니까 매일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음식도 사 먹을 수 있고. 많은 노동력들이 몰려드니까는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우선. 노동자들한테 필요한 음식으로서 기름진 음식, 우선 해장국 같은 게 생겨나는데. 강경애의 장편소설. 인간 문제를 보면 인천항 노동자와 해장국집 풍경이 나와 있는데요. 수많은 인천항 노동자들이 해장국집의 주 고객이었다는 것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천은 원재료의 풍부와 적절한 수요라는 경제 논리상 여건이 충족되어 있어 해장국이 오늘날 같은 서민의 음식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을 대표하는 향토 음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지요. 그리고 우리는 인천 해장국은 내가 아는 한은 술꾼들 음식이 아니야. 연안부도 우리 집에 옛날에 새벽 4시면은 여기에 택시기사들 쫙 서. 그러면 연안부도 나가는 일하는 분들 여기 쫙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 집 해장국은 늦게 해요. 일해야 되니까 나가서. 인천 해장국이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근처에 해장국집들이 많았지. 연안부도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먹고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여기 뭐 웰로하우스니 뭐니 술집들이 밤새 놀고선 밥 먹을 때 여기 있다 와서 이제 술꾼의 음식처럼 변해버린 거죠. 원래는 그게 아니고. 인천 해장국이지. 다른 데하고 차별이. 인천의 향토 음식이라고 불리어도 누가 할 말이 없다.
개항과 일제강점기, 6.25 전쟁을 겪으며 많은 변화가 있었던 도시인 인천. 과거 인천은 한국 대중음식 역사의 한 기원을 이룬 곳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인천 음식하면 생각나는 메뉴로 해장국이 기억되길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은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들이 많아가지고 뭐 이제 아는 감독님도 계셔서 감독님이 가끔 이제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촬영, 이제 광고나 뮤직비디오 촬영 같이 도와드리고, 그리고 지금은 지인 중에 단편 영화를 이제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거기도 촬영 감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제일 하고 싶은 거는 뮤직비디오인데 이거를 1인 제작으로 하는 게 이제 최종적인 꿈입니다. 음악도 이제 제가 취미로 하고 있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고 연주만 많이 하던 그냥 작은 아이였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뮤직비디오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영상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영상을 시작했는데 뮤직비디오는 생각보다 이 돈과 큰 규모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혼자서 할 수 있는 영상 작업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이 인천센터 활동을 시작하게 됐고 조금 작은 것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좀 되게 장기적으로 보는 거라서 50살 넘어서는 혼자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방어를 튀기면서 그 튀김옷에 부스러기들 튀겨진 그걸 우동에다 얹거든, 고명처럼. 참치거리는 이제 가면은 되게 막 젊은 분들부터 나이 많으신 분들까지 이제 와가지고 다 같이 왁자지껄 먹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평토 음식에 대해서 도전해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You could be my teacher.